버들게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또 국어 시간이 되었네요. 2단원 관용 표현을 활용해요.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오늘 공부할 부분은 국어가 96쪽에서 101쪽입니다. 모두 교과서를 펴고 네, 연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에 앞서 다음 광고를 보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광고를 왜 만들었을까? 제가 요즘 가보고 싶은 곳이요? 제주도, 발리, 파리. 너무 많죠. 아빠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관심 있는 거요. 골프, 자전거, 사진, 기타, 낚시. 집사람이요? 집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는 없습니다. 가족일지라도 오늘 가족끼리 물어보세요. 네, 모두들 잘 보았나요? 네, 그렇다면 다음 광고는 어떤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었을까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처음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은요? 열심히 신나게 말했어요. 그러다가 그럼 당신의 아버지는 무엇을 원할까요? 하니까 갑자기 글쎄요. 이런 식으로 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은 많지만 정작 가까이에 있는 가족, 아빠, 엄마의 그런 바람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리고 나서 나왔던 광고 멘트가 뭐였습니까? 네. 오늘 물어보세요. 오늘 시작하세요. 이런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네. 선생님 다음 광고를 관용 표현을 이용하여 한 줄로 요약해 보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 시작하세요. 오늘 물어보세요. 이런 말이 있었으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네. 쇳불도 단김에 빼라고 오늘 당장 가족에 대한 관심을 시작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오늘의 학습 문제는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 봅시다. 이거입니다. 우리는 관용 표현을 듣고 저 사람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의도를 한번 파악해 보는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를 한번 펴볼까요? 96쪽입니다. 네. 광고가 한 편 더 나옵니다. 그죠? 이번에는 영상이 아니라 그림을 보고 한번 의도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 1번, 2번, 3번 세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그죠? 네, 여기 나와 있죠? 네, 1번 그림. 1번 그림은 지금 물이 어때요? 콸콸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죠? 2번 물 쓰듯 쓰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 쓰듯 쓰다의 의미랑은 지금 하는 행동이 네, 반대인 것 같네요. 그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물 쓰듯 쓰다 이러면 막 흥청망청 펑펑 쓰는 의미인데 2번 지금 물을 꽉 잠그는 것으로 봐서 지금 행동이랑 표현이 지금 정반대. 그죠? 어우러지지 않죠? 네, 그리고 그랬더니 딱 3번에 아니나 다를까. 물 쓰듯 쓰다라는 말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과연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자, 그럼 96쪽에 밑에 있는 괄호 1번, 괄호 2번 지금부터 영상을 잠깐 멈추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괄호 1번, 괄호 2번 다 써보았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물 쓰듯이라는 말은 원래 어떤 뜻이죠? 관용적으로 어떤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네, 돈을 물 쓰듯 쓰다. 뭐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네, 그래서 물건이나 돈을 무리하게 팡팡 쓰는 거, 네, 아주 흘러 넘치게 막 그렇게 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써두면 좋겠죠. 물건이나 돈을 무리하게 낭비한다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광고에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네, 2번과 3번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2번의 행동과 3번의 말을 두 개를 엮어서 생각해 보면, 그죠? 이제는 물을 아껴 쓰자. 이걸로 바꾸자. 물을 아껴 쓰자. 이 말을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죠? 그러면 밑에 있는 거기 선생님처럼 생긴 캐릭터 있죠? 네.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게 하려는 의도로 관용 표현을 활용할 수 있어요. 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관용 표현을 활용한다. 이렇게 말하고.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97쪽으로 가서 2번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을 듣고 관용 표현의 뜻을 한번 알아보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97쪽에 위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인물이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우리는 연설을 듣기 전에 사전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 좀 더 연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연설하는 사람의 의도를 쉽게 파악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설 전에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연설이 이루어졌는가 이런 네, 배경 지식을 전달해 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의 결과 국내외에 흩어져 있던 독립운동가들은 하나의 정부가 필요하다는 뜻을 함께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임시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문제로 의견 대립이 커졌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은 안창호 선생이 임시정부를 유지하는 방법을 주장한 연설의 일부이다. 네, 어떤 갈등 상황이 있죠, 지금? 그죠, 네.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있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그런 서로 간의 의견 대립이라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한 문제를 네,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방법을 도산 안창호 선생이 지금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연설을 들어보기 전에 밑에 지금 질문이 두 가지 있어요. 97쪽 괄호 2번에 네, 주황색으로 된 동그라미 두 개가 있습니다. 네, 물음에 답하기 위해 우리가 연설을 들어보려고 하면 먼저 물음을 읽고 들어봐야 되겠죠? 네, 우리가 지금 연설에서 들어야 하는 부분은 안창호 선생을 비롯한 사람들이 조직하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안창호 선생의 연설을 들으러 모인 사람들 사이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네, 선생님이 아까 배경 지식에서 거의 다 설명을 했는데 정말로 그런 내용이 연설에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도산 안창호 선생의 연설. 오늘날 우리가
임시정부를 위한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하려면 준비할 것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이 모이도록 힘써야 할 것이 외다. 그러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한 가지 생각을 하면 다른 이의 생각을 무엇이든지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전쟁을 원하는 자가 대화를 원하는 자를 반대해 말하기를 대화가 무엇이냐? 지금이 어느 때라고? 우리는 폭탄을 들고 나가야 한다 라고 떠듭니다. 또 대화를 원하는 자는 말하기를 공연히 젊은 놈들이 애간장에 타서 당장 폭탄을 들고 나가면 우리 독립이 되는가? 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자기 생각만 옳은 줄 알고 그것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 까닭이 외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누구의 장단점을 말하지 말고 단결해 나갑시다. 모두 함께 독립운동을 할 배포를 기릅시다. 독립을 달성하려고 하루에도 12번 노력합시다. 독립운동가가 될 만한 여러분,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할 준비를 할 날이 오늘이외다. 그런즉 나와 여러분은 독립운동 단체가 실현되도록 각각의 의견을 버리고 모두의 한 목표를 이루려고 민족적 정신으로 어금니를 악물고 나갑시다. 그래서 독립운동의 깃발 아래 우리의 뜻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보았습니까? 그렇다면 97쪽 네, 괄호 1번, 괄호 2번 영상을 잠깐 멈추고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써보았나요? 그럼 우리 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안창호 선생이 조직하려는 것은 무엇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독립운동단체였습니다. 독립운동단체 중에서도 단결심이 있는 독립운동단체를 조직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죠? 단결, 이게 크게 와닿았어요. 그죠? 자, 2번. 사람들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나요? 네. 한쪽은 폭탄, 한쪽은 대화,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그죠? 서로 의견이 같지 않다라는 문제가 있죠. 한쪽은 대화를 하자 그러고, 한쪽은 폭탄을 들고 가자 그러고, 네, 이런 두 가지의 그런 갈림길에 서서 사람들이 대립을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문제점이라고 연설에 나왔습니다. 우리 사회 시간에 그때 공부했었잖아요. 그죠? 독립운동의 두 가지 방향 이렇게 해서 네, 한쪽이 아마도 네, 약간 그 무력적인 것을 중요시하는 그런 부분, 한쪽은 대화라든지 외교 부분을 좀 더 중시하는 부분. 이 두 가지 길이 서로 갈려서 대립하고 있는 게 지금 큰 문제점이 되고 있다라고 연설에서 나왔습니다.